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분석을 끝낸 김정은 전략 바꿔 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고 있다. 자, 지금 평양에 문재인이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뉴스일 수 있어요. 이런 뉴스가 뉴스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 뉴스 브리핑을 보고 이런 보수 유튜버들을 보고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아부꾼들이 TV에 나와서 뭐라는가 하면 뉴스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방송사나 신문사들은 돈이 많이 드는데 저 황장수 같은 보수 유튜버들은 돈을 안 들고 지멋대로 거짓말이나 지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 엄격하게 따져봅시다. 부르는 거 받아 쓰고 보도자료 내면 청와대 거기에 적당히 비판을 썼거나 찬사를 썼고 그 자료 다 주잖아요. 그 다음에 외신 보고 받아 쓰고. 당신들은 뉴스를 생산하는데 무슨 비용 부담이 듭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이런 유튜버의 역할은 뭔가 하면 사실은 행간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걸 다 깔아뭉개고 말하지 않고 가는 부분을 살려내서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유튜버 이런 대한 언론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비용의 문제로 가소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툭 하면 손보겠다, 툭 하면 문 닫게 하겠다, 그리고 툭 하면 잡아넣을 것처럼 겁주는 공포를 이기고 이 방송을 하는 문제는 그리 값이 싸게 보입니까? 정말 무지한 자들의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북한이 조용한 핵무기 개발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이 핵무도에서 주요 배우로 떠올랐다. 그러면 무도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겠네요. 끔찍해서.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북한이 이제 트럼프의 속을 다 읽고 트럼프가 지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고 거래의 기술자라 하지만은 협상에 쪼다고 거래에 한마디로 똘마니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을 김정은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해온 사기 3대 집안의 지금 계승자잖아요. 나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기꾼의 이런 등급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등급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정은 가문이 DNA로 타고난 그런 사기의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정말 이렇게 다들 말하지 않는 이야기 중에 범죄의 가능성도 유전에서 매우 확률이 높고 또 정신병이나 우울증의 확률도 유전적으로 매우 높고 암의 확률도 매우 높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확률도 사실상 매우 높은 것이 다들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사기술이 트럼프를 후천적 트럼프의 사기술보다 선천적 김정은의 사기술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부동산 이렇게 가지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이용해서 떼돈을 좀 벌었다. 그리고 연예 프로에 나가가지고 스타가 됐다라는 거 하고 전 세계에서 저렇게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저 3대 패밀리 비즈니스 집안하고는 노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7년 동안 땅굴에서 핵실험을 하고 하늘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하다가 트럼프를 딱 만나보고는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입장을 그럼 바꿨으면 어때요? 도둑놈 강도가 개가 천선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어째? 야, 간 보니까 듣던 소문하고 달리 별거 아니네. 이제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그냥 핵 가지고 뜯을 게 아니라 그냥 자한테 우리가 핵을 갖고 공개적으로 사고만 안 치면
저하는 그냥 우리가 핵을 갖고 있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사고 안 친다라는 걸 갖고 온 사방에 떠들어대서 그 정도로도 만족하다가 집에 갈 아다. 딱 그렇게 가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뉴스 브리핑의 역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는데 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트럼프 시대 전략, 조용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태도를 바꿔서 파키스탄의 지금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파키스탄은 98년에 연쇄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핵 개발을 한 게.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피하고 사실상 지금은 묵시적인 핵 보유국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이 하나 더 좋았던 것도 있지요. 2001년에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IS가 뉴욕 쌍둥이 빌딩하고 펜타곤 등에 이제 비행기를 갖다가 4대를 납치해서 들이받았죠. 하나는 추락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은 당시 아프간의 탈레반 또 애국계 이라크의 후세인을 배후로 지목하고 예방전쟁을 하고 보복을 한다면서 자, 탈레반을 보고 IS를 넘겨라. 그럼 탈레반이 넘기면 탈레반이 아니죠. 쪼다가 되니까 안 넘기죠. 그래서 아프간을 침공하고 또 이라크를 침공했지요. 이때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고 몇 년을 뒤지고 다닐 때 미국은 파키스탄을 믿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동맹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파키스탄에 엄청난 지원과 용인을 했죠. 그 용인해 준 것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용인해 줬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한편으로는 미국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IS나 빈라덴을 숨겨주는 역할도 했지요. 결국 빈라덴이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파키스탄에 육군 시설들이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 살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결국은 뭐냐? 파키스탄이 거기 데려다 놓고 한마디로 저거 홈그라운드에 데려다 놓고 사실상 숨겨준 거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걸 파키스탄의 정보부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파키스탄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 98년에 핵실험을 했는데 2001년에 이렇게 9.11이 터지니까 그 도움으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키스탄은 핵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하나도 받지 않고 핵 확산 방지 조약 NTP 서명도 거부하고 자,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에 미국하고 파키스탄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미국도 지원을 많이 끊었고 파키스탄은 무슨 친미보다는 또 요즘 중국과 러시아 접촉도 더 많이 하고 9.11 그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갔을 때 미국의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헬리콥터 한 대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체 추락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리 죽은 사람이 없이 헬리콥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군 특수부대가 그 헬리콥터를 폭발을 해고 갔습니다만은 남은 잔해를 중국의 파키스탄이 그대로 넘겨줬다 할 정도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은 아직도 파키스탄을 별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이 무엇이 파키스탄을 보호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배웠다는 거예요. 또 북한하고 파키스탄은 매우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파키스탄의 핵 기술자들이 넘어와서 도왔고 또 북한은 파키스탄의 미사일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서로가 주고받는 기술을 지금 이렇게 공유해왔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지가 직접 만난 다음에는 트럼프를 완전히 읽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는 남한테 보이는 부분에만 문제가 안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도 좋게 유지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을 쏘지만 않으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보고 일부러 비핵화했다라는 증거를 내놔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고 대충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한다고 잘라서 쪼개서 살라미로 핵 리스트 내면 아 그래 좋다 잘해봐라. 그 다음에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한다 하면 그래 아이고 수고하네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북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을 멈춰온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로부터 따뜻한 칭찬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또 이거를 보고 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좌파 언론이니까 황장수는 맨날 그것만 소개한다. 그런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말기를 바라요. 좌우를 떠나서요. 미국의 좌파 우파 개념이 한국의 이런 썩은 좌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니까 입 좀 다물기 바랍니다. 자, 북한이 그래서 얼마 전에 구구절 열병식에 ICBM을 동원하지 않았고 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나이스맨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이 지금 11월 6일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위성 사진이나 이런 정보 당국의 증거물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여전히 하고 있고 올해도 5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 비핵화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핵시설과 원자재 재고 목록을 넘기도록 설득하지 못했고 그들이 가진 핵무기도 폼페이오한테 훨씬 작게 말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이 한 60%를 미국이나 영국으로 반출을 하면 IAEA 등이 가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그러면 이제 좀 북한이 실제 나머지 한 40%를 갖고 버텨도 사실상 봐주는 쪽으로 가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60%를 빼면 40%. 그러면 한 개를 갖고 있어도 핵 보유국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자? 그거는 핵 보유국 인정해 준다는 소리예요. 한국의 홍석현이도 그런 소리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그런 소리를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설사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도 해주고 북한이 고생했다고 뭐 던져준다 칩시다. 진짜 중요한 거는 너 핵 몇 개 있노? 우리 몇 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김정은이가 내는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보를 통가동해서 대략 자기들이 밖으로 북한의 핵이 20, 30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은 한 100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폼페이오 쪽이 한번 알아봤겠죠. 근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핵 숫자는 미국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미국이 한 겉으로 30개 정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한 100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본다면 북한은 아마 한 10개 있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60%를 드러낸다면 6개 드러낸 거예요. 100개 중에.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 오히려 북한은 상황을 이용해서 유엔 안보리 제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강화해서 지금 미국이 화가 나서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아예 배째라고 북한을 지금 교역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고위급 안보 관계자는 지난 6월에 트럼프가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없다라고 말한 게 큰 실수다.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발언이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북한과 핵이 이제 위협이 없는데 그래 해줘야지. 언제까지 쟤를
쪼을 거냐 이러면서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막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부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번서 전 차관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스스로 이를 쓰지 못하고 그냥 허비해버렸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또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트럼프의 열렬한 트윗만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것은 또 이번에 문재인이 갔다 와서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자, 문재인은 북핵 무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로 떠올랐는데 스스로는 미국의 동맹자 역할보다는 북한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말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고 있다. 다만 시끄럽지 않게 그냥 굳혀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측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구도를 밀어붙여서 미국이 한 개씩 양보하게 북한이 버티다가 또 아무 자고도 필요 없는 양보를 하나 하는 척 하면서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또 최대한 버티다가 또 양보하는 척 하면서 하나를 얻어내면서 결국은 핵을 가진 채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얻어내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핵능력,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능력을 무력화시켜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여하고 북한도 미군을 완전히 추방하려고 하는 쇼를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다. 딱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불법 유류 제공, 선박간 환적 등 위반 행위를 하고 이를 덮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러시아가 반발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장이 난장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는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까워지지 않았음에도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11번이나 대북 제재에 찬성했던 러시아가 이제 와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서 러시아가 속여왔고 적발돼서 그랬다. 그리고 러시아의 위반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은 거듭된 광범위한 러시아의 위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석유 제품을 이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사진이나 그런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요. 또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최대 압박을 북한에 하기 위해서 거대 차단 등의 조치에 미국이 나서야 되는데 한국 대기업 총수들 제재 위반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요의 방송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라테 이 차관보는 미국이 W 부시 전 대통령 아들 부시 시절에 방콕 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에 대한 이런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장본인입니다. 즉 북한이 BDA 은행에 고액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단하도록 중국 측에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북한이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빼려고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또 뭐 중국 측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육자회담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던 겁니다. 그걸 실제로 실행했던 재무부 차관보 자라테 차관보가 언급을 했어요.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요.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해서 지금 이래갖고는 안 된다.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더 압박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도와주는 제재 위반과 상업활동에 관여한 주체들이 공개적인 단속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북한 도와주는 중국, 러시아 기업을 적극적으로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하니까 금융과 경제 조치를 다른 전략과 함께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한국, 북한이 대화 국면에 들었었는데 지금 2000년대 BDA 사건 때처럼 대화 국면으로 인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 이러니까 그때도 잘 묶어놨다가 북한이 로비를 하니까 슬그머니 나중에 풀어졌지요. 그래서 자, 제재 완화가 되려고 하면 너무 빨리 북한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때 북한의 BDA 은행을 풀어준 게 잘못이다. 더 좋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전까지 제재 완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형은행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은 최대 압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자, 그렇지는 않다. 자, 우리가 외교적 비판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활동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관여된 회사나 은행 등을 핀셋으로 압박해야 외교적 비판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대기업 총수가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하는데 우려가 없냐 하니까 이 기업인들은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제재에 대해 우려해야 된다. 제재 위반뿐만 아니라 부패나 다른 법규 위반 가능성도 조심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 명확하게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법규도 있다. 저는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사업이나 경제적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에 협조할 때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제재 위반에 이렇게 속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월리엄 뉴컴 전 재무부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에 기업 총수를 포함시킨 것을 너무 이런 행보로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 북한과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시기상조고 한국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한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억지로 만들어낸다면 관광사업 정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전략은요, 파키스탄식으로 간다. 트럼프가 툭 하면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 올해부터 북한이 쏘거나 실험을 하지 않는다. 조용해졌지 않냐. 자, 이거 다 내 탓이다. 그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이 잠잠한 적이 있냐. 지금 한 10개월 됐잖아요. 작년 11월 달 말래 하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만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쇼로 미국에 뭘 제출하는 척하고 위에 돌려주고 뭐 우리 필요 없는 거 하나씩 그냥 썩은 사과 그냥 언론에 이렇게 부숴버리는 걸 보여주면 트럼프는 또 그걸 갖고 쇼를 한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거나 ICBM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없애려고 그런 건 별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야근 트럼프가 뭘 잘 내놓지 않는데 그걸 내놓도록 꼬드기는 부분을 문재인만 시켜서 꼬드기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또 썩은 사과 한 박스쯤 들이밀어가지고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11월 6일 날 하도록 꼬드기면 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은 이제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미국의 지금 고위 관료나 현직 영향력 있는 인물도 없다. 미국도 다 알면서 눈 감아주고 있다. 북한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미북 수교 이런 걸 얻어내서 미국이 빨리 한국에서 핵이나 주한미군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만 하게 하면 되는 거다. 이 부분만 북한의 관심사지 비핵화 하는 부분은 이미 북한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김정은이를 데리고 협상을 통해서 담판을 지어서 미북 간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고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러면 비핵화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입니다. 남편.